기미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도 쓰는 거니까 집에서도 쓰시기는 정말 좋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용우 원장입니다. 피부과 오지 않고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함께 기미 없애고 싶으신 분들께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기미가 정확히 뭘까요? 기미는 한마디로 얼굴에 생기는 거뭇한 얼룩이에요. 경계가 딱 떨어지지도 않고 점 같지도 않은 애매한 얼룩. 근데 이게 주로 여자들한테만 많이 생겨요. 우리 피디님처럼 남성에게도 생길 수는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여성들한테 특히 많이 생기냐?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 자외선과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피부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색소가 확 올라오고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더 진해지고요. 유전 영향도 있고 피부 스트레스, 음주, 흡연도 이런 걸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이 기미랑 좀 헷갈릴 만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흑자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기미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얼굴에 생기는 갈색 점이나 얼룩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부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기미, 흑자, 주근깨, 검버섯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미는요, 마치 옷에 커피를 흘려서 스며들면서 퍼진 얼룩 같아요. 경계가 흐릿하고 양쪽 볼이나 이마의 대칭 쪽으로 잘 생겨요. 원인은 자외선,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 그래서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겨요. 다음으로 흑자는 펜으로 콕 찍은 것처럼 경계가 딱 분명하고 크기가 조금 큽니다. 보통 몇 개만 생기고 얼굴이나 팔 같은 노출부에 많이 생기죠. 자외선 때문에 색소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진하게 색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검버섯이랑 많이 헷갈리지만 흑자는 표면이 평평하고 매끈합니다. 주근깨는 마치 물감을 툭툭 흩뿌린 것처럼 작고 선명한 갈색점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특히 양볼, 콧등에 대칭적으로 잘 생기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겨요. 햇빛을 많이 쬐이면 더 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검버섯은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요.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인데 피부에 초콜릿이 녹아붙은 것처럼 거칠고 솟아올라 있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잘 생기고 원인은 자외선과 노화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오타모반, 밀크커피 반점, 양측성 오타양 모반, 릴흑비증 등 다양한 색소 질환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얘기할 게 기미, 바로 기미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임신 출산을 하면 기미가 심해진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미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임신을 하면 우리 몸속 호르몬이 확 달라지는데요.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MSH라는 호르몬이 피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생겨서 생기는 건데요. 임신 중에는 이 멜라닌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마치 비료처럼 확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미가 새로 생기거나 원래 있던 기미가 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는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유방암 치료 때문에 호르몬 약을 복용할 때도 기미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기미 피부까지 없애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미는 자외선과 호르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죠. 저는 기미의 정도에 따라 치료를 권하고 집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TARX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이 크림에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어요. 티라넥사믹 액시드는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스위치를 꺼주는 성분입니다. 원래 지혈제로 쓰였지만 피부에서는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먹는 약으로도 사용되지만 부작용 위험 때문에 대부분은 바르는 형태로도 활용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수분을 채워주는 성분이에요. 기미 피부는 건조와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보습 관리가 필수고요.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색소가 진해지는 과정을 막고 이미 생긴 색소도 완화합니다.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노이드가 들어간 다른 크림들도 효과가 있지만 자극이 심해서 오히려 기미가 악화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성이 높은 TARX 크림을 먼저 권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선크림 전 단계, 저녁에는 기초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술 후에 유지요법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혹시 그 크림 대충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처방전이 있어야 되나요? 이거는 따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도포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저는 대략적으로 흑자 제거를 하거나 기미 치료를 하신 분들께는 유지 개념으로 꾸준히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바르시라고 권유드려요. 그 크림 한 6개월 정도 발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기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홈케어로도 안 되는 기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미는 다른 색소 질환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한 가지 치료로는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미를 금쪽이에 비유합니다. 너무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살살 달래가 돼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할 때도 있고 주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듯이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때려붓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만큼 쉽지 않고 재발도 잘 돼서 완치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치료의 중심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멜라닌을 조금씩 줄이면서 자극은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마치 기미를 설득해서 물러나게 하는 협상 전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스펙트라, 레블라이트, 포토나 같은 엔디아그 토닝이나 피코 토닝 레이저를 주로 쓰고 보통 2주 간격, 상태에 따라서 한 달 간격으로 넓히기도 해요. 하지만 기미는 색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하면 더 심해지고 멜라닌 생성 자체가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금방 재발합니다. 그래서 토닝만으로는 절반밖에 안 잡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치료를 꼭 같이 합니다. 첫째, 고주파 치료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기미가 번지지 않게 하고 색소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둘째,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로 피부 속 수분을 채워서 진정시키고 회복을 도와요. 세 번째로는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약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뿌리를 차단해주죠. 정리하면 기미는 절대 한 번에 한 가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치료도 다양한데 보통 기미는 한 번에 안 잡힌다 했잖아요. 보통 방문하시면 몇 회차 정도의 치수를 받으시나요? 보통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그건 좀 제각각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아주 옅은 기미만 있을 경우에는 한 10회차까지는 필요하다. 난치성 기미로 짙은 기미까지 있을 경우에는 최소 20번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미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병인데 사실 기미는 정말 평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만큼 병원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먼저 기미가 맞는지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색소를 오진하는 일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그냥 잘만 타이르면 해결될 조용한 금쪽이를 무슨 깡패 만들어서 데려오는 것처럼 정말 해결이 어려워질 때도 많거든요. 병원에 오셨다면 당연히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시술도 하고 치료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기미처럼 까다로운 색소 질환일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기미라면 시술 후에 딱지가 자주 생기거나 붉은기가 오래 간다면 그건 기미를 살살 달래지 못하고 오히려 윽박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시술은 기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미는 처음부터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기미를 예방하는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기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 호르몬 변화, 자극적인 화장품, 피부 마찰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호르몬은 조절하기 어렵지만 자외선 차단, 자극적인 화장품 줄이기, 마찰 줄이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죠. 특히 마찰을 주는 게 문제인데요. 세안할 때 빡빡 문지르거나 수건으로 빡빡 닦고 팩을 확 뜯고 마사지를 오래 세게 하는 습관은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피부는 섬세한 보호막인 장벽이 있는데 마찰이 반복되면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염증이 색소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더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미가 진해지고 넓어집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세안은 부드럽게, 수건은 가볍게, 각질 제거는 자주 세게 하지 말고 팩과 마사지는 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 진한 화장을 줄이면 지울 때 자극을 줄일 수 있으니 진한 화장도 줄여보시면 좋겠죠. 결국에는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하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에 그것도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기미로 걱정도 많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미는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도 잘 되는 색소 질환이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기미는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자외선, 생활습관, 스트레스, 호르몬, 마찰, 염증 등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며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는 초기에 관리하면 얕은 층부터 천천히 옅어지고 치료 효과도 빠르고 재발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원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꾸준히 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빠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한 치료와 생활 관리만이 기미와 가장 확실한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용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